반갑습니다. 재산보험의 이론과 실무 이상호입니다. 목적 보겠습니다. 이 보험 계약은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사이에 피보험자의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체결됩니다. 키워드는 질병 상해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질병보험은 질병만, 상해보험은 상해만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냥 선언적 의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계산 문제에서 단골로 출제됩니다. 2021년 보험금 계산 문제 적용해 보겠습니다. 홍길동은 보험회사에 3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자, 그리고 실효 청구 내역은 가남. 네, 우리 3건의 보험계약과 가남만 기억하고 가게요. 계약사항으로 보험 1, 보험 2, 보험 3을 주고 있는데요. 보험 2 한번 볼까요? 상해 사망, 상해 입원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보험 사고가 뭐였죠? 가남. 그러면 보험 1, 보험 2, 보험 3에서 질병보험은 질병만, 상해보험은 상해만 보장한다고 했으니까 가남은 보험 2는 해당이 없죠. 자, 답안을 2개로 작성을 해봤는데요. 보험 2 영원. 깔끔하죠? 답안 2 한번 볼까요? 2가지를 들었는데요. 자, 보장 내용이 아니므로 면책. 아직 우리 공부 안 했습니다. 예시입니다. 보험금 지급사유가 질병으로 상해는 보험이 상해 사망 상해 입원은 보장 대상이 아니므로 면책. 자, 답안 1과 답안 2 어떤 답안이 합격으로 가는 답안일까요? 저와 함께 같이 배워가겠습니다. 자, 실손보험에도 적용이 됩니다. 무려 30점짜리입니다. 자, 예시니까 우리 2개 보험사에 실손보험을 가입했는데 30점짜리다. 굉장히 큰 점수죠. 계약 사항 보겠습니다. A보험사, B보험사 있습니다. A보험사에는 질병 입원형, 질병은 질병만, 상해 입원형, 상해는 상해만. B보험사 볼까요? 상해 입원만. A보험사는 질병 입원도 가입하고 상해보험도 들었어요. 계약을 2건을 들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B보험사는 어떨까요? 상해만 보장을 해요. 자, 우리 30점짜리 실손보험, 대부분 실손보험은 이제 문항 배치가 마지막 정도에 가 있어요. 이제 정말 계산하다가 이제 장애 약술 넘고 장애 넘고 이제 마지막에 시간도 얼마 없는데 실손 딱 30점짜리. 네, 저도 공부해봐서 그 심정 100% 공감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예시라서 표가 좀 작아요. 이거 다 보시려고 하시면 눈 아파요. 이것만 볼게요. 자, 3번째 병명 볼게요. 추간판 탈출증, 추간판 탈출증, 추간판 탈출증, 추간판 탈출증. 추간판 탈출증은 내부에서 나오는 거죠. 질병. B보험사 뭐였죠? 상해 입원형, 상해만 입원형. 추간판 탈출증 쭉 보상하지 않는 거죠. 미세골절, 상해 입원. 그럼 아까 자, A보험사 상해 질병, B보험사 뭐였죠? 상해 입원만. 그러면 B보험사는 미세골절만 보상 대상입니다. 이걸 자칫 생각을 못하면
아주 기본적인 걸 생각을 못하면 다 푸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시간 부족한데 야 30점짜리라 쓸 게 많구나. 아닙니다. 비급여 이 부분은 또 다른 부분입니다. 실손에서 상세하고 간결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생명보험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보험 계약은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사이에 피보험자, 계약자는 계약 체결하고 피보험자가 피보면 수익자가 보험금 청구해서 수익을 받는 구조이죠. 역할 분담이 명확합니다. 보장액이 체결됩니다. 자, 비교해 볼게요. 질병상해는 질병은 질병만, 상해는 상해만 보장을 해요. 생명보험은 생존과 사망을 보장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 생명보험에서 보장하는 사망을 질병상해에서 보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병상해인데 2016년 기출에서 묻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보험업법상 벌써 보험업법상 했으면 1차 보험업법상 보험업법에도 단골 출제됩니다. 1차 쌍피 손해보험의 보험 종목 전부를 취급하는 전부 포인트입니다. 전부를 취급하는 손해보험회사가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재산보험의 특약 형식으로 담보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기술하시오. 6점. 2016년에 6점짜리로 출제되었습니다. 6점 이러면 이렇다고 합니다. 1점씩 6개를 쓰거나 2점씩 3개를 쓰거나 그러지 않고 이제 가령 4가지를 쓰는 건데 6점을 주면 채점하기가 참 어렵죠. 자, 답안 봅니다. 키워드 보험 만기는 80세 이하일 것, 보험금액 한도는 개인당 2억 원 이내일 것. 자, 80세 2억,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이거는 조금 말이 이해 못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자, 볼게요. 만기 시에 지급하는 환급금은 납입보험료 합계액의 범위 내일 것. 자, 내가 낸 보험료와 마지막에 받는 만기 환급금은 자, 적어야 된다는 거죠. 80세 2억 납입보험료 범위 내일 것. 용어의 정의 보겠습니다. 4가지인데요. 계약관계 관련 용어.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아까 우리 역할 분담이 명확하다고 그랬죠. 계약자, 계약을 체결하고 유지,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요. 중요한 의무가 있어요. 보험료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입니다. 계약 체결, 보험료 납입 의무. 자,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보험업법에도 요거 그대로 나옵니다. 자, 보험사고 대상, 실무에서는 피보는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수익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키워드는 지급 사유, 보험금 청구입니다. 계약자, 정리할게요. 계약자, 계약 체결하고 보험 납입하는 사람, 피보험자, 피보는 사람, 피보험자가 피보면 네, 공부하는 거니까 보험사고 대상이 되는 사람이 사고가 발생을 하면 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해서 수령을 합니다. 자, 보험증권, 보험계약 체결하면 맨 마지막에 보험회사가 혹은 보험설계사분들이 직접 가지고 오셔서 증권을 건네줍니다. 자, 하나만 기억할게요.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자, 키워드는 증명입니다. 증명.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인데요. 누가 받아요? 피보험자가. 왜? 보험사고 대상이니까. 계약자는 뭐예요? 계약 체결하고 유지,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보험료 납입하는 거예요. 역할 끝. 수익자,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대상인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나면 보험금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보험자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죠.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건강 상태인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건강진단은 피보험자가 받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지급 사유 관련 용어 봅니다. 중요합니다. 상해. 요거는 좀 외우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상해. 원래 약관은 긴데요. 중간에 가로가 들어갔는데 금융감독원에서 보험약관이 일반인들이 보기에, 계약자분들이 보기에 너무 어렵다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로 치고 한 게 너무 길다. 그래서 원래 약관에는 자, 보험기간 중에 상해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어 사고로 신체 입원하고 신체가 이렇게 길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내려봤어요. 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그 신체는 의조, 의안, 의치 등. 자, 포인트. 신체 보조 장구. 신체에서 보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제외돼요. 그런데 인공장기, 의치 어떤가요? 몸과 분리할 수가 없죠.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에는 포함한다. 자, 상해 키워드 공부하면서 외워버리자고요. 따로 또 공부하는 거 참 좋아요. 근데 1차 3과목, 2차 4과목 외울 거 정말 많습니다. 제 강의는 지금 공부할 때 같이 외우게요. 자, 급격, 우연, 외래 사고, 신체 보조장구 제외하고 신체 이식되어 기능을 대신할 경우에는 포함합니다. 장애. 간단해요. 심플하죠. 장애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애 상태를 말합니다. 저는 우리 시험도 장애도 이렇게 간단했으면 좋겠어요. 13개 신체 부위, 총론 배우고 13개 신체 부위 기존 5%, 10% 심한 경우, 뚜렷한, 약한 하고 또 예외종 있잖아요. 중요한 사항, 중요합니다. 계약 전 알릴로마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합니다. 제가 훅 건너뛰었는데요. 근데 저는 제3번 공부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계약 전 알릴로마 관련해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할 건데 거절하거나 거절해요. 보험회사가 보험 청약에 대해서 승낙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보험회사 고유의 권한입니다. 내가 청약하면 무조건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거절하거나 조건부로 승낙을 하는 거예요. 야, 그냥 정상적인 계약은 아니죠. 야, 이거 조건부. 자, 먼저 큰 테두리부터 공부를 하자는 거죠. 거절하거나 조건부 승낙. 그리고 나서 이제 조건부 승낙의 4가지를 외우는 게 저는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키워드 볼게요. 거절하거나 조건부 승낙 4가지, 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기출에서 볼게요. 2023년 기출에 나왔는데요. 중요한 사항에 대해 기술하시오. 5점. 자, 저는 이게 1점씩이라고 본다면 첫 번째는 반드시 이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절하거나 조건부로 승낙한다. 이게 들어가면 되고요. 자, 조건부 승낙. 이제 한번 우리 각자 생각을 해보게요. 내가 보험회사예요. 내가 보험회사인데, 홍길순이가 보험 청구했네? 근데 폐가 안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일단 폐는 보장을 제외하고 싶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 5천만 원 줄 거 3천만 원 줄게. 폐가 안 좋잖아. 가입 금액 한도를 아예 제한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보험 왜 우리 은행에서 이제 뭐 월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적금을 내가 정하잖아요. 보험 계약도 그래요. 계약 하나의 보장이 만약에 2천만 원이다. 그러면 이게 하나의 구자예요.
한 구자 들면 2천만 원, 두 구자 들면 4천만 원. 뭐 내가 다 원하는 보험료 납입 능력이 되면 다 납입할 수 있는데 이제 질병이나 상해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제한을 두기도 해요. 어쨌든 가입 금액을 제한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 좋아요. 내가 다 인정할게. 난 대신 보험료를 많이 낼게. 원래대로 해줘. 남들 2천만 원, 5천만 원짜리 보험 계약이 월납보험료 10만 원이면 나 20만 원 낼게. 가능하죠. 자, 이렇게 외워볼게요. 내는 보험료 더 내, 보험금 삭감해요. 보험료, 보험금 두 개 기억하시고요. 폐가 안 좋아, 보상 제외. 그리고 전체 보험 가입 금액 한도를 제한하는 겁니다. 캡을 씌우는 겁니다. 네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보겠습니다. 연단위 복리. 재테크에 뛰어나신 분들은 복리의 개념을 이해하면 재테크에 성공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보험에서 연단위 복리로 지급하라는 게 심심찮게 나옵니다. 회사가 지급할 금전의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제일 중요하죠. 이자의 원금을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한 이자 계산을 말한다. 왜 우리 이제 흔히 말하는 사채가 이자가 이자를 계속 낳는다 그러잖아요. 자, 키워드로 공부할게요. 1년 단위 마지막 날 이자 더하기 원금입니다. 자, 평균 공시율 볼게요. 평균적으로 공시하는 이율인데요. 여기서 핵심은 체결 시점이에요. 내가 해지를 할 때 해지하는 시점이 아니고 계약을 체결할 때 이미 평균 공시이율은 정해져요. 그 이율에 따라서 계속 적립이 됩니다. 그 이율로 적립이 되고 가령 이제 보험계약 대출을 받는다 그러면 그 평균 공시이율에 몇 프로를 가산해서 부활할 때 평균 공시이율 플러스 1% 그러면 계약 체결할 때 이미 정해진 그 이율이 보험 기간이 존속되는 한 정해지는 겁니다. 키워드 계약 체결 시점입니다. 해지환급금 너무나 쉬운 말이죠. 자, 계약이 해지되는 때 그래서 계속 나와요. 기출 문제 나왔었어요. 자, 해지환급금이란 계약이 해지된 때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하는데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는 약관 조항을 모두 기술하시고 오늘 첫 시간이니까 그냥 해지만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이렇게 이제 각 해당 조문 공부할 때 나올 건데요. 저는 요 대목에서는 요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답안 작성 요령. 자, 6점짜리인데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는 약관 조항을 모두 기술하시오 그랬어요. 약관 조항을 기술하시오 그랬으면 가령 네, 회사의 파산 선고와 해지 요걸로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회사가 파산하면 3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 신청을 해서 해지환급금 돌려받았었어요. 그러지 않으면 효력을 잃어버려요. 이걸 지금 쭉 다 쓸 필요가 있느냐? 저는 조문 제목 요거를 분명 6개를 쓰는 게 먼저다. 정말 이걸 다 쓰시고도 나는 여력이 돼. 야, 난 문제집 보는 순간, 문항 보는 순간 거침없이 써내려가. 그러면 이제 회사의 파산 선고와 해지하고 그 밑에 회사가 파산 선고를 하는 경우에 3개월 이내에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런데 저는 우리 일반적인 수험생이시라면 이런 경우에는 자칫 말이 꼬일 수 있게 막 장황하게 쓰는 것보다는 깔끔하게 약관의 조문 제목을 쓰는 거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알릴 의무, 연체로 인한 해지, 강제집행으로 인한 해지, 의무 해지, 공제사유 해지, 파산 선고와 해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보겠습니다. 보험 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일자 계약법에서는 보험 기간이 중요해요. 근데 이제 우리 삼보험에서는 그냥 보험 기간은 보장 기간 대부분 같죠. 소급 보험을 제외하고는 같죠. 자, 영업일 요거는 아까 연단위 복리와 더불어 한번 이제 중요한 사항이 나왔으니까 출제가 되었으니까 연단위 복리와 영업일은 한번 쓸 수 있게 개념은 잡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제외예요. 토요일, 관공서 공휴일, 그리고 근로자의 날. 자, 키워드 볼게요. 정상 영업하는 날이 영업일이고요. 제외하는 거 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다릅니다. 저는 이제 보험회사에서 소송업무를 25년 했는데요. 소송 대리도 제가 직접 또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변론기일을 이제 재판 날을 변론기일이라고 해요. 그 기일이 끝나면 다음 변론기일을 지정해 주시는데 5월 1일 대부분 한 달 단위니까 5월 1일을 정하시는데 다른 변호사님들은 아무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다 근무를 하시니까. 근데 저는 회사 직원이니까 휴무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판장님 죄송한데 그 회사는 그날 휴무일입니다. 그랬더니 원래 변론기를 한번 정하면 잘 안 바꾸시는데 판사님 웃으시면서 다음 주로 변경을 해주시더라고요. 자, 이 말씀을 드린 건 포함은 정상 영업일, 제외는 토요일인데 나머지 두 가지는 관공서 공휴일과 관공서가 쉬지 않는 근로자의 날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하나 이제 보고 갈게요. 그럼 주말 및 공휴일의 판단 기준은 뭐냐? 사고 발생지에 표준시로 한다. 이제 근래 약간 개정하면서 이제 요 다툼이 있어서 이게 기출에 나왔었어요. 이제 그때 제가 기출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사실은 2001년에 이미 보험감독규정 시행규칙 개정하면서 사고 발생지에 표준시로 한다라고 정해졌어요. 다만 이게 이제 약관에 명확하게 안 되어 있으니까 이제 명확히 안 되어 있으면 소송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쟁이 생기니까 명확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한 거고요. 자, 그럼 휴일, 아까 휴일 나왔었죠. 토요일 0시부터 일요일 24시까지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 두 가지입니다. 자, 제 강의는 강의 시간 중간중간마다 중요한 내용은 계속 반복할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리겠습니다. 제 강의만큼은 제 강의 시간에 공부하고 끝내는 것까지 하겠습니다. 자, 반복학습입니다. 질병상해보험의 목적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질병보험은 질병만, 상해는 상해만. 보험금 계산할 때, 실손보험 계산할 때 적용됩니다. 중요한 사항, 거절하거나 조건부 승낙 4가지 2023년에 기출이 나왔으니까 우린 지금 뭘 해야 돼요? 이렇게 공부를 하는구나. 먼저 큰 거부터 알았더라면 거절하거나 조건부 승낙하겠죠. 그럼 조건부 승낙은 4가지야. 그러면 2개 외우고 나머지 4개는 힘 닿는 데까지 외우는 거죠. 자, 연단위 복리 1년 단위로 마지막 날에 그동안의 원금과 그동안 쌓인 이자를 더하는 거죠. 이게 이제 원금이 되는 거예요. 다음 해에 원금 계산할 때. 그러면 원금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이게 바로 복리가 무섭고 재테크에서 복리의 개념을 알면 성공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연단위 복리 계속 나옵니다. 자, 영업일 포함, 정상 영업, 제외 3가지, 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